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본부 조직을 신설해 여가부가 수행하던 정책 기능을 대부분 이관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국면부터 예고했던 여가부 폐지가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공식화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를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동안 여가부가 수행해온 청소년과 가족, 여성정책,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 여성 관련 정책뿐 아니라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정책까지 총괄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이 조직의 본부장이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으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며 여가부 폐지가 곧 관련 정책 기능의 약화나 축소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의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됩니다. 여가부 폐지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이라며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여가부와 복지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조직의 기능적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하긴 했지만 최종 운명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며 반대 입장은 밝힌 데다 여성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730여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도 분산돼 있었다며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담뉴스 TV 곽준영입니다. 역대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법인카드를 한우와 고급 일식을 먹는데 펑펑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에서 21년 한전, 서울, 부산, 울산 본부에서 이 법인카드로 50만 원 이상 결제된 식비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대거 발견됐는데요. 한전 경영기획실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이던 작년 3월 말 한우 전문점에서 409만 원의 오찬 회식을 했고요. 전력사업부는 고급 오마카세 일식당에서 체육 문화 행사비로 70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포 용산지사는 롯데호텔에서 112만 원을 체육 문화비로 썼고 기획관리실은 신세계 조선호텔에서 177만 원을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전기요금을 4월과 7월 잇따라 인상한 데 이어 이달에도 추가 인상한 한전. 대표적인 공기업의 이런 방만한 경영,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남편이 대낮에 아내를 쫓아가 결국 살해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50대 남성은 구속됐는데요. 아내가 숨지기 전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를 해 경찰은 부부를 분리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또 찾아가 폭행을 했고 경찰은 법원 승인을 받아 남편이 아내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남편은 대낮에 아내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 출석한 남편,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선 부인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건 당일은 아내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역대급 감산 카드를 내놨습니다.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다시 치솟아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축이 된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하면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산폭으로 오펙 플러스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4,185만 배럴로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 침체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감산량을 결정했다고 오펙 플러스는 설명했습니다. Our priority now is stabilizing market. 블룸버그 통신은 상당수 회원국이 현재 생산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만큼의 원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실제 감산량은 하루 90만 배럴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번 감산 결정은 유가 상승에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일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43% 오른 배럴당 87달러 7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 연속 올라 지난 9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감산 결정에 대해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OPEC's decision to cut production's quotas is short-sighted while the global economy is dealing with the continued negative impact of Putin's invasion of Ukraine. It's clear that OPEC Plus is aligning with Russia with today's announcement. 그러면서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감산에 적극 대응한 건 유가 문제가 다음 달 중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원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7월 인권 문제에 대한 소신까지 접은 채 국제 석유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우디를 방문했지만 사우디가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감산 결정을 강력 비판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베트남의 유명 휴양지죠. 이 다낭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망한 30대 여성,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함께 있던 가족이 바로 발견해 구급대원들이 응급 조치했지만 현장에서 사망했는데요. 다낭 현지 법의학센터에서 이 사망 원인을 정밀 조사 중인데 유족들은 피해 여성이 감전돼 숨졌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총영사관은 관할 경찰 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5였습니다.